바다의 사나이, 그리고 영원한 해병. 무적 해병의 아버지, 공정식 해병대 사령관. 안녕하십니까, 캡틴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창설의 주역이자 6.25 전쟁에서 통영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도솔산 전투 등 무적 해병의 신화를 만든 공정식 사령관님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공정식 사령관은 1925년 경상남도 밀양군에서 태어나 마산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47년 해군사관학교 1기로 임관했습니다. 임관하자마자 해군사관학교에 남아 2기생들을 지도하는 훈육관을 맡았었는데, 당시 해방된 조국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좌익 활동을 단속하지 않았고,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좌익 사상이 유행병처럼 번지게 되었는데, 당시 해사 2기생들 중에 좌익 사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 훈육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처벌로 2기생 중 총 86명이 입학해 48명이 임관했는데, 이러한 사정과 연관이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훈육관을 마치고 1948년 JMS급 소회정 정장으로 근무 중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 공비의 해상 침투를 봉쇄하는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여수 반란 사건 당시 우리 해군 최초의 상륙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부산에 있는 육군 1계대대 병력을 여수에 상륙시키는 임무였습니다. 반란군이 장악한 적지에 상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한 포를 쏘며 상륙을 성공시켰고, 작전이 끝나고 해상 전투의 문제점과 상륙군, 즉 해병대가 있어야 한다고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 당시 해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훗날 손원일 제독은 신현준 중령을 대령으로 진급시킨 후 1949년 4월 15일 380여 명의 병력으로 해병대를 창설했습니다. 몽금포 작전. 해방된 조국은 정말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노당 좌익들은 당시 해군의 승조원 중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북한의 지령을 받아 1948년 5월 7일, 5월 15일 두 차례 우리 함정이 납북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노당 좌익들은 함정을 납북시키려 노력했으나 승조원들의 저지와 예방으로 모면했습니다. 1948년 8월 우리 해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주년을 맞이해 관한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을 때 주한미군 군사고문단장 로버트 장군의 전용 보트가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면서 대체 어찌된 일인가? 육군과 해군 총참모장들이 김일성이만 도와주고 말이야. 동해에는 태극기를 단 함정이 올라가고 서해에는 성조기를 단 보트가 올라가고 이래서 되겠는가? 불과 3개월 전에 육군 2계대대 병력이 월북했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노여움은 엄청났고, 손원일 제독은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할 마음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원일 제독을 보좌해 경무대로 갔던 해군본부 한명수 소령은 손원일 제독에게 보복작전을 제안, 한명수 소령 본인이 직접 특공대를 지휘해 보트를 찾아오겠다고 했고, 손원일 제독은 작전을 허락했습니다. 작전의 목표는 빼앗긴 미 군사고문단장의 보트를 찾아오는 것. 당시 서해 첩보부대장 이태영 소령의 정보활동으로 서해 몽금포항에 보트가 계류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야함을 틈타 기습하기로 결정, 충무공함 등 함정 5척이 어모작전에 투입했고, 공정식 소령은 302 정장으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1949년 8월 16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주년 관함식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새벽 2시, 작전부대는 인천항을 떠났고 적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백령도 남쪽과 몽금포항 서쪽을 멀찌감치 돌아 17일 새벽 몽금포 근해에 도착했습니다. 함정들은 태세를 갖추고 몽금포 항구로 접근했고, 이를 목격한 북한 괴뢰는 해안 초소와 부두에 정박한 함정을 이용해 아군에게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뒷팔치는 총탄을 뚫고 한명수 소령과 20여 명의 특공대원들은 5척의 고무보트에 분승해 항내로 돌입했습니다. 그때 공정식 소령은 동기생인 함소령의 안부가 걱정돼 무작정 삼고기정을 몰고 고무보트를 엄호하며 따라갔고, 보트들이 상륙하려는 순간 5척 중 4척의 기관고장으로 전진할 수 없었고, 적의 사선에 놓인 보트는 전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명수 소령이 탑승한 보트는 계속 전진해 상륙을 감행하려는데, 보트의 선수에서 대원들의 상륙을 독려하던 함소령이 적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동기생 한명수는 전사하거나 포로가 될 형국이었고, 공정식 소령은 총열이 터져라 맹렬히 기관총을 쏘아대면서 함소령의 보트로 달려갔습니다. 관통상을 입고 보트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동기생을 공정식 소령이 뛰어내려 구출해 충무공함에 태우고 복수하듯
기관총을 휘둘렀습니다. 적은 기세가 꺾였고 부두에 계류 중인 북한 경비정 4척이 격침 또는 대파되었고 뒤따라온 우리 함정들과 함께 몽금 포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세가 오른 302정은 인접한 적선의 돌진에 6탄전으로 적을 제압하고 적 경비정 제18호를 납포하는 데 성공. 거기에 인민군 군관을 포함한 5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이뤄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출된 함소룡은 군의관이 마침 함정에 타고 있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다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한명수 소룡은 훗날 제7대 해군 참모총장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해군이 찾으러 간 미 군사고문단장의 보트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 작전은 한국군이 38도선을 월북한 작전으로 미국에서 문제를 삼았고 주한 미 대사 존 무초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훗날 김일성이가 이 작전이 6.25 전쟁의 발원이라고 거짓 선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이 작전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를 금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해주지 못했으나 2012년 9월부터 전승비 건립 사업을 시작하면서 몽금포 작전은 우리 해군이 창설된 후 최초의 응징작전이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에게 단호히 응징한다는 대표적인 작전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5일 몽금포 전적을 기리기 위해 함정 출정지인 인천 월미공원에 전승비를 세웠습니다. 훗날 나중에 알고 보니 남로당 공작원 여동생을 짝사랑한 해군 인천 경비부 소속 안성갑 파사가 로버트 장군의 보트를 몰고 월북하면 남로당원 여동생과 결혼시켜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이를 저질렀고 이에 재미를 본 북한 공산당은 안성갑 파사에게 이번엔 해군 함정을 끌고 오라는 지령을 주었고 안성갑 파사는 서울에 잠입해 남로당 지하활동을 하다가 서울역에서 해군 특무대에 붙잡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계의 기신남침으로 인해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공정치 소령은 대한민국 최초 군함 백두산함을 미국에서 가져온 뒤 PC-702, 703, 704정을 미국에서 구매하고 귀환 중 하와이에서 전쟁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국에서 704함을 인수해 진해로 7월 25일에 입항. 통영 상륙작전, 바로 이어 유엔 연합함대의 일원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여 해군으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상륙하는 해병대원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해병을 품게 됩니다. 1950년 11월 진해에서 공정치 소령은 이전에 함께 싸운 통영 상륙작전의 지휘관 김성은 해병대 참모장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전투하며 공정치 소령의 기지를 본 김성은 해병대 참모장은 공정치 소령에게 해병대의 새로운 연대를 창설했는데 나와 함께 해병대에서 같이 싸우자 라는 제안을 했고 그 자리에서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 그 자리에서 해군에서 해병대로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김성은 참모장은 고맙다라는 말을 남기고 다음날 새로 창설된 해병대 제1연대 1대대장으로 발령받게 됩니다. 해군에서 해병대의 지휘관이 되면서 공정치 대대장은 정말 많은 고민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밤새 공부해 정말 지휘를 잘해야겠다는 큰 부담감과 함께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원들은 해상 지휘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육상 전투 지휘를 하냐며 못 믿어했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공정치 대대장은 병사들과 똑같은 밥을 먹고 같이 굶고 같이 군장을 메고 모든 걸 매일 병사와 똑같이 했습니다. 그 결과 대대장을 지휘하면서 영월, 정선, 평창, 화천 지구 전투에서 승리하고 성과를 냈습니다. 화천 점령을 미군과 국군 누가 먼저 하느냐 경쟁을 했는데 한국 해병대가 먼저 점령, 미 해병대를 놀리기 위해 영어로 미 해병 5연대 화천 입성을 환영합니다. 한국 해병대라고 써붙여 장난을 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한 도솔산 전투에 참가해 용맹을 떨쳤는데 미군도 포기한 도솔산 탈환 작전을 한국 해병대가 미 해병대에게 임무를 넘겨받아 도솔산을 탈환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무적 해병 휘호를 해병대에게 내려주었고 지금의 무적 해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도솔산 전투에서 중공군을 경멸시킨 공정식 대대장에게 헬기로 직접 생일 케이크를 전달할 정도로 무적 해병대의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전투 중에 인민군들이 국군의 통신 장비, 즉 무전기를 빼앗아 감청해 작전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 공정식 대대장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바로 제주도 방언으로 무전을 주고받는 것. 무전 통신병을 제주도 출신으로 하고 제주도 사투리로 대화를 하니 이북에 살던 인민군들이 잘 알아먹지 못하게 하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1953년
미 해병 초급 지휘 참모반, 1958년 미 해병 지휘 참모대학을 수료해 대한민국 해병대의 상륙전 교육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제1 상륙 사단장으로 취임, 사단단위 상륙 훈련을 매일 실시했습니다. 언제든지 동해든 서해든 상륙할 수 있는 사단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매일같이 훈련하는 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제6대 해병대 사령관이 된 공정치 사령관은 우리 해병대가 원란 파병이 가능하겠냐고 묻자 공정치 사령관은 한바탕 해야지요 하면서 껄껄껄 호탕하게 웃었고, 이에 박 대통령이 임자 준비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라고 묻자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단, 언제든지 출전 가능한 사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 개 대대를 보내는 데 24시간, 연대는 48시간, 한 개 사단을 보내는 데는 72시간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준비해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8월에 결정되고 혼성부대가 아닌 한 개 전투여단을 창설, 해병대가 직접 지휘 가능하도록 하고 청룡부대로 명명. 청룡부대의 부대명의 시초가 공정식 장군인데, 보통 고전에서 청룡과 백호, 맹호가 나오는데 바다에 상륙하는 해병대니 바다에 나오는 청룡, 그리고 당시 맹호부대가 있기 때문에 맹호보다 먼저 말하는 청룡으로 하자 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청룡부대는 본인이 생각해도 잘 지었다고 생각한다고 회고했습니다. 상륙 한 달 만에 한국 해병대는 최초 공격작전을 실시했으며 가장 유명한 전투로는 짜빈동 전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해병대가 승승장구했던 이유는 모두가 해병이었기 때문에 단결된 힘으로 후퇴할 수 없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90이 넘은 노병이 된 공정식 사령관은 연약하고 겁쟁이고 비겁한 놈은 해병대에 필요 없다. 본인의 최고의 꿈은 해병이 되었던 것이 본인의 최고의 꿈이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병사들이 땅바닥에서 자면 지휘관도 함께 땅바닥에서 자는 것이 우리 해병대의 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 상승불패 무적해병의 살아있는 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공정식 사령관은 향년 94세로 먼저 떠나간 전우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셔졌고, 그가 떠나는 길에 많은 해병 전우들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조국해방, 그리고 해군과 해병대 창설, 6.25 전쟁, 월남전과 함께 상승불패 무적해병을 만들어낸 해병대의 아버지 공정식 사령관. 공정식 사령관과 그를 믿고 따라 대한민국을 지켜낸 수많은 우리 선배 전우분들이 없었다면 이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수많은 선배 전우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해병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바다로, 육지로, 하늘로 증기하는 최선봉